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설을 맡고 있는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한능검에 대한 해설을 맡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 제6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와, 진짜 역대급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역대급이냐? 어려워서? 아닙니다. 굉장히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여러 가지 공무원 한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한능검으로 통합되면서 한능검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어려웠다가 점점점 문제들이 조금 정리되고 있다. 그 정리라는 표현은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연도조차 몰라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큰 시기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근대사나 혹은 근현대사나 모두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정도에서 멈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61회, 62회, 63회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니 해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꽉 잡고 있으시면 충분히 심화라는 이 굉장히 좀 어려운 1, 2, 3급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헤쳐나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EBS에서도 계속해서 한능검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뭔가 좀 정리하고 싶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부분을 이 3번 나눠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심화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회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쭉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원래 근현대사 부분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60회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가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최근에 제 눈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61, 62, 63에도 그렇지만 의외로 고려시대가 한능검 1, 2, 3급에서 가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고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려 문제가 약간씩 어려워지는 이번에도 전시과 체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를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김없이 구석기냐 신석기냐 나왔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가는 부분이었는데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순의 고인돌 유적이다라고 나왔고요. 고인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청동기라고 써놓고 문제 풀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소를 이용하여서 깊이가리를 하였다. 철기시대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우경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서 지증왕 때 그리고 고려시대 가면 일반화됐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인데 자, 그냥 간단하게 철기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동기는 아니다라고 잡으시면 되겠고 2번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친숙한 문장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61, 62, 63회 보실 분들은 자, 동굴, 그 다음 바위 그늘 혹은 막집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라고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반달돌칼 나오는데요. 자, 이 반달돌칼도 사실은 개념이건 기출이건 굉장히 반복해서 돌칼이지만 신석기 시대 삐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달돌칼은 수학용으로 쓰는데 수학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3번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빗살무늬 톡이 나왔죠. 뭐니 해도 신석기 시대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5번 선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도끼, 집게 등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요건 하나 봐주세요. 이번 60회에서 요건 분명히 구석기 시대인데 뭐니 해도 주먹도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1점짜리가 아니라 심화해서 61, 62, 63에서 진짜 어려워진다면 최근에 우리나라 고고학기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구석기 시대가 좀 더 어렵게 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걸 갖고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었다고 봐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바로 부여의 금동 얼굴 모양 장식인데
그런데 이 말풍선에서 좀 힌트들을 많이 줬어요. 숭화강 유역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 결정적으로 영고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바로 부영, 고동, 동무라고 해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동리의 무천 이렇게 제천 행사에 대한 것들을 기본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만 함정이라고 하나 던져드린 건 형사취수제예요. 선생님 형사취수제 고구려에도 있는데 그런데 앞에 명확하게 숭화강과 영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여라고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2점짜리였는데 옳은 것 그대로 가기 때문에 평면적인 상당히 단순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구역인 소도가 나왔다. 4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책화가 있죠. 책화는 동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사출도가 나왔기 때문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4번에 정삼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제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시면 범금팔조라고 나오죠. 요즘은 여러분들 예전에 개념 보셨던 분들은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나왔는데 요즘 범금팔조라고 문제에서 계속해서 개념화 시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것도 평면적인 문제 그냥 그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김해가 나왔고요.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봤던 판가봇이 나왔죠? 판가봇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야톡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단독으로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라토기도 가야토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스에키토기예요. 이게 일본의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줬다는 그 가야토기인데 최근에는 신라토기도 일본의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줬다는 것들이 연구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능검 심화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답게 어렵게 내려면 이게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가야, 판가보시고 결정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이 힌트가 너무 쉬웠죠. 그렇죠? 바로 김해김씨. 김수로 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금관가야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금관가야 이렇게 써놓고 갈까요? 자, 그러면 1번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금관가야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나왔다. 이번 심화편에서는요. 희한하게 문제 중에 1번이 꽤 정답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심화편 푸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죠. 이게 61, 62, 63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자, 어쨌건 1번이었고 2번에 보면 주자감 나왔죠. 이것은 발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 22담로가 나왔기 때문에 백제 무령왕 그래서 백제라고 쓸게요. 자, 4번에 보면 화백회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신라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단궁, 과화마, 반어피 나오는데 자, 이것은 바로 동해의 특산물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궁에 대해서 최근에 이게 짧은 활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게 박달나무 단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게 박달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문헌이나 기록 보게 되면 그 모양 자체가 짧은 거 아니냐라는 또 반론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과하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바다 표범에 여러분들 가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어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과하마는 발이 짧은 말이고요. 반어피가 바다 표범 가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해에 대한 얘기 짧게 잠깐 드렸고요.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게 3점짜리였어요. 근데 3점짜리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흑지상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구절에 보면 백제를 평정하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흑지상지였고요. 다만 이런 거예요. 백제 부흥운동 하면 많이 나왔던 게 누구예요? 그렇죠. 부여풍이잖아요. 부여풍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니면 백강전투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흑지상지를 한번 내봤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흑지상지에서 굉장히 흑지상지가 임전성에서 굉장히 잘 싸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더 어려워지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심화편에서 흑지상지는 결국에는 당나라에 투항을 해요.
당나라 장수까지 가거든요. 이렇게까지면 진짜 어렵게 내는 문제고 여기서는 그 직전에서 멈췄어요. 흑치상지가 백제부흥 운동을 이끌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건 뭐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했다라는 건 이건 지난번 한능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굉장히 기출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백제가 멸망하기 전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제가 이걸 612년이라고 안 써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이제 수나라랑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돼 있으면 자,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된 건 어디서 임명한 거예요? 신라죠. 그렇죠? 신라가 임명을 했던 것인데 자, 이게 나당 전쟁 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시기적으로 나당 전쟁 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부흥군마저 이렇게 수용을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 674년인데 굳이 연도를 안 내어두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정답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 운동 있었고 고구려 멸망당하고 그리고 고구려 부흥 운동 있었고 그러다가 신라가 결국에는 나당 전쟁했다. 그래서 이겼다. 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야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선지인데요. 관구검 위나라 중국 위나라 양수인데 그래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해서 환도성이 당시에 고구려 3세기 동천왕 때 수도로 추정을 해요. 수도 혹은 수도 역할을 했다라고 추정하는 게 바로 이 환도성인데 이거 3세기 때 일이에요. 워낙 먼 얘기죠. 자, 4번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김춘추가 결국에는 이 삼국 통일하게 됐던 어떤 출발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 이전에 아직 의자왕이 있으니까 멸망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아직 그럼 이것도 의자왕 때 660년 일이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5번 갈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신라의 실직 주성을 뺏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건데 신라의 실직 주성은 혹은 실직주는 강원도 동해 아니면 삼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힌트란 말이에요. 중국 북위잖아요. 중국의 남북 조시기 할 때 북위를 말해요. 사신을 파견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정으로 야 이거 백제인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63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이 왕의 재위 기간이잖아요. 왕 재위 기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 히트가 여기서 나왔죠.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장수왕이잖아요. 오래 살았던 왕이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풀리죠. 아, 신라도 공격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백제는 도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니까 바로 한성 백제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장수왕에 대한 얘기로 왕이 재위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여러분들 보다시피 고구려 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수왕 1번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심어 나오면 바로 정답 1번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한번 또 계속해서 심화편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굉장히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낙랑군을 몰아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천왕이잖아요. 자, 3번에 을파서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다 그러면 고국천왕 바로바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4번에 영락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광개토 태왕. 자, 5번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럼 소스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장수왕으로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선지 첫 번째의 요 56년 요 부분 보고 이렇게 멈칫할 필요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장수왕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까요? 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1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효공주 보시면 결정적으로 그리고 석등 보면 이건 발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 자체가 여기도 보시면 해동성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해 무왕이냐 문왕이냐 선왕이 아니라 그냥 발해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1번 중정대를 두고 관리를 감찰했다. 이것도 정답이 1번이잖아요.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서당 10정이라고 나오는데 구서당 10정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통일신라에서 군사조직으로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의 10정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육자평제까지 나왔으니까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상수리 제도 이것도 신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려 기인 제도까지 가는 건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의 귀족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뭐예요?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이승래 활동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부석사 결정적 힌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상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효냐 의상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는데 선묘가 또 하나 있죠. 선묘. 그렇죠? 예, 선묘는 원래 의상을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했던 여성인데 이 의상이 신라로 돌아간다니까 바다에 퉁덩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용왕이 돼서, 용이 돼서 이 계속해서 의상을 수호해서 왔고, 그리고 나중에 부석사라는 이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선묘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뜰부자의 돌석자거든요. 그 부석사를 만들기 전에 원래 거기 도적이 나타나서 의상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이 따라왔던 선묘, 용이 됐던 그 선묘가 돌을 띄워갖고 그 도적들을 벌벌 떨게 해서 바로 의상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됐다라는 게 바로 이 선묘설화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의상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무예가를 지었다라면 원효죠. 결정적으로 히트가 있었고요. 이번에 화랑도의 세서고개 하면 여러분들 원강법사 걸사표의 그 원강입니다. 3번에 왕호천축국전 하면 여러분들 해초죠. 8세기 때 해초고 해동고승전 나오면 각훈이라는 승려가 쓴 거니까 틀려서 정답은 화엄 1승 법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엄사상. 자, 8번 갈까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2점짜리인데 뭐 너무나 많이 봤던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그랬고 아버지가 문무왕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신문왕.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트도 여기도 보면 구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신문왕이라고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거칠부의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진흥왕. 진흥까지 쓸게요, 제가. 자, 그다음 2번에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시켰다 이러면 여러분들 지증왕. 자, 3번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요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건원. 자, 이거 법풍왕입니다. 법풍왕은 여러분들 최근에 교과서에서 태왕이라고 광개토 태왕처럼 태왕이라고 썼다는 것도 법풍왕도 건원이랑 연호하고 태왕까지도 썼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법풍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되게 쉬웠죠. 신문왕 관료전 지급 그래서 노급 폐지하고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이 독서 3분과는 8세기에 있었던 원성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왕에 대한 업적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딱 알맹이만 핵심만 나왔기 때문에 4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태봉의처럼 뭐 다 나왔으니까 궁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현장에 비무장지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굉장히 소중한 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 문장 자체를 알아두시죠. 금마저 어디예요? 익산이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니까 이거 백제 무왕으로 최근에 백제 무왕에 대한 얘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번 문장은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에서 외운다고 한다면 상당히 외울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기출에도 나왔죠. 중국 후당과 5월 중국의 5대 10국 시대입니다. 여기에 사실 파견했다 견훤이죠. 그러니까 궁예로 잡으시면 안 된다. 3번에 1, 2전 전투 진짜 심화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이건 왕건이죠. 네. 1, 2전 전투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 2전 전투 진짜 심화필에서 많이 나왔다. 근데 이번은 견훤도 왕건도 아니라 궁예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어려운 선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총평에서의 어려운 선지인데 하필 또 고려예요. 야, 이 정치도감은 충모강이에요. 충모강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화편에서 낯선 선지고 어려운 선지인데 정답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심화편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선지, 낯선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은 굉장히 바로 올해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한국 사회 공무원 시험 자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준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현재는 되게 어중간하게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화편을 빨리 보셔라. 이런 말씀도 급수가 필요한 분들은 빨리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광평성이죠. 그렇죠? 광평성의 시중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광평성이라는 최고 이 관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자, 10번으로 갈까요? 10번도요. 분명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3번하고 4번에서 멈칫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남시 하사창동 이거 뭐예요? 고려의 특징, 재료가 철로 썼기 때문에 철불이죠. 그쵸? 철불이, 여기 나오면 철불이죠. 재료가 독특하다라고 해서 철불이니까 정답 2번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로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철이 산화되면 공기에 산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그래서 빨간색이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까만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철로 불에 구우면 다 까만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까만색 철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3번, 4번 낯서니까 빼버리죠. 1번 뭐예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에서 그렇게 우리가 심화편 준비할 때 많이 봤던 거잖아요.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그 다음 여러분들 3번 보시면 3번은 경주 남산에 진짜 남산은요. 저도 답사를 가봤지만 와 정말 곳곳에 정말로 국보급의 이 보물들이 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장창곡이라는 옛날에는 장창골이라고 하는데 장창곡에 있는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석조. 그래서 이걸 아마도 미륵 3존상 중에서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본전불로 봅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어렵지만 정답이랑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금동 관음 좌상에 앉아 있으니까 좌상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아주 독특해요. 우리나라 관음보살상이 이렇게 형태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려 말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초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현재로는 고려로 보고 있고요. 5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국보 83호 바로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니까 제가 더 이상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사창동 철불은 심화 기출에서 정말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쭉 나오는데 이자겸 척추경만이 사신을 보여서 먼저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금나라에 대해서 이자겸이 뭐예요? 4대 했던 이자겸 잡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1126년 그 연도 안 쓰더라도 자, 문벌귀족의 동요할 때 그 이자겸에 난 보시면 되겠고 나에서는 최무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포대첩이잖아요. 이게 1380년인데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여러분들 인종 때니까. 자, 달을 보시면 충주성이 나왔는데요. 여기선 김윤우예요. 이게 뭐냐면 충주성 2차 전투예요. 충주성 2차 전투에서 충주성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노비들이 싸웠던 그거 말고 요건 뭐냐면 충주성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김윤우가 군사들 북돋아서 어떻게 했냐면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려서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이겼던 거거든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53년인데 그것보단 이게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자 그러면 이자겸 있을 때 아직 몽골 안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진족의 금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 잡을 때 가, 그 다음에 다, 나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몽골 왔고 외국 오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려시대 때 거란 쳐들어왔고 그 다음 여진의 금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 몽골이 왔고 그 다음이 뭐 왔냐면 여러분들 홍건적하고 왜구잖아요. 요 순서만 기억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역미음의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상서성 나왔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중서문어성과 상서성이니까 이성육부잖아요. 그러면 바로 봅시다.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고려시대 때 경연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홍문관이 돼야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추밀원 중충 고려시대 때 왕명출납 그쵸? 예, 군사기밀 다뤘던 그건데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니까 이건 춘추관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자 디귿 보시면 어사대인데 관리를 비리를 관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어사대 바로 나오는 것이고 리을에 한림원 나오면 여러분 한림원은 문서 담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거나 했다.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로 치면 뭐 한성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때는 중앙군 2군 6기가 있었던 고려시대하고 또 다른 거니까 지금 고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장들이 계속해서 조선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중서문화성.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청이잖아요. 그런데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했다. 요건 고려가 맞아요. 근데 이건 고려의 3, 4면 맞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 어사대에 대한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밑줄 그은 시기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래요. 자, 그런데 이암이 우리나라에 속했던 농서래요. 이거 뭡니까? 농상지표잖아요. 원나라 농서죠. 그렇죠? 예. 농상지표는 만들어진 것은 중국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원 간섭기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이거 뭐예요? 조선 후기잖아요. 초량외관. 자, 초량외관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이거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거가 막 나오잖아요. 3번에 감자고구마, 특히 고구마 여러분들 조선통신사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조선 후기. 자, 4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덕대. 이거 다 조선 후기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문제 꼭 한 문제 있잖아요. 조선 후기 현상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대로 1, 2, 3, 4번은 다 조선 후기인 거야.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잖아요.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을 감독하였다. 자, 고려시대 때 경시서 있고요. 고려시대 때 시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식이 있었던 문제로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게 3점짜리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강조 나왔잖아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개경까지 와갖고 왕이 이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 갔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조의 정변으로 거란이 2차 침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란의 3차 침입 때 있던 곳이고 그렇잖아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잡으면 되겠죠. 1번에 화통도감이 설치돼 화포가 제작되었다. 우리가 봤던 우왕이 아까 나왔던 최무선 얘기잖아요. 자, 틀렸고 2번 신돈이 전민변종도감을 설치를 건의했다. 이거 공민왕 때잖아요. 네.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했다. 만약에 이 구절을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란이 침입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3번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노비안건법의 실시 광종이잖아요. 고려 전기. 자, 5번에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이 구성된 별무반이 주축되었다. 이거 고려 숙종 때잖아요. 고려 숙종 때인데 그러면 이 3차 침입 때까지도 현종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조는요. 원래 여기 나오는데 김치양이 천추태후라고 있어요. 그 둘이 결합을 해갖고 있었는데 이때 왕이 목종이에요. 목종도 있고 천추태후도 있었는데 그런데 강조는 양쪽을 다 쳐버려요. 양쪽을 다 쳐버리고 현종을 안 쳤던 사람이 바로 강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거란에 2차 침입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양규의 선전이 안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선지가 나왔다. 그러나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백관이 최후 집에 와서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했네. 해도 넘은 거 아니야? 인사권 장악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여러 명이 쭉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후 때 이후의 일로서 보면 1번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용장성이 진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씨 정권에 원래는 호위무사 집단이었던 야별초가 있었는데 그게 좌별초, 우별초, 그다음 몽골과 싸우다가 탈출해 돌아온 사람이 와서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삼별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후, 그다음 최양, 최의 그 이후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별초는 끝까지 대몽항전을 했다니까 정답이 1번 나오는 거죠. 자, 정중부 등의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1173년이라고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정중부가 나왔으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의방 정중부. 원래 이게 이의방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3번에 흑창을 처음 설치한 거 왕건이란 말이에요. 4번에 망이 망소이가
봉기한 거 1176년인데 이거 연도 외울 필요 없이요. 망이 망소이는요 정중부 시기예요. 그래 여러분들 최후 때 망이 망소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쵸? 자 5번 최충원이 교정별감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 아버지가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건 삼별초밖에. 이거는 연도 안 외워도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270년 이후에 삼별초가 싸웠다. 이 부분으로 된 거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면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 설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그래 이거 되게 어려워.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다만 정답은 되게 허무했어. 과전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정 때 보시면 여러분들 양반 전시가를 다시 개정하였다. 그래서 뭐예요? 개정 전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원래 우리가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정 전시가 있었어. 근데 이게 경종 때야. 인품과 관품으로 처음 했을 때 관품과 인품. 그 다음 여러분들 개정 전시가 이게 목종이었고 그 다음 경정 전시가 이게 지금 문종 때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여기네요. 여기 제가 미안합니다. 경정 전시가라고 해야 되니까 다시 개정했으니까 미안해요. 경정 전시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이었던 경정 전시가였던 거고 여기 보면 공량왕이 나오잖아요. 공량왕은 고려 마지막 때인데 보니까 도평의 사사가 쭉 올려서 과전의 지금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라고 법을 제정을 건의했다라 나오니까 과전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가의 조준 등의 건의로 제공된 건 나죠. 과전법이 되니까. 이 문장 잘못된 것이고 가의 관 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이걸 정답을 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건데 인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전시가가 어정쩡했던 시정 전시가였다 얘기예요. 여기. 틀렸다라 보시면 되겠고 자 나 개국 공신에게 과전법 주잖아요. 그런데 역분전은 왕건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나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그게 과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답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5번 가나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직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건 뭐예요? 예, 진골기족이 가져야지. 노급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심화 일부 16번에서 끊고요. 자 보시다시피 2번 60회는 상당히 여러분 입장에서도 정답 고르긴 쉬웠다. 61, 62까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고 17번부터 제가 잠시 뒤에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